서울의 한 미용실. 온 몸을 명품으로 휘두른 아름다운 미모의 백인 여성이 안으로 들어섭니다. 손님들은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는 여자를 보며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쁘다. 모델인가? 모델은 아니고 부잣집 딸이라던데? 이 미용실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는 손님이래. 그것도 스페인에서 매달 오는 거라는데? 스페인에서 오는 거라고? 거짓말 치지 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오는 거겠지. 아니 진짜라니까? 이따 원장님한테 물어봐. 손님들은 이 손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손님은 스페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로지 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기 위해 오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다가 그녀는 이 먼 거리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미용실을 고집하는 걸까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스페인 여성 소피아 크루즈 고메즈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소피아 크루즈 고메즈라고 합니다. 저는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꼴로 꼭 한국에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을 자주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저의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저는 외조목께서 흑인이라 흑인의 피가 4분의 1 섞인 코토온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김새와 피부색은 전형적인 백인이지만 머리카락만큼은 유독 흑인의 특성을 짙게 물려받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심한 곱슬머리에 건조하고 쉽게 끊어지고 갈라지는 머리를 가졌죠. 이런 곱슬기 심한 머리카락은 그대로 두면 폭탄처럼 뽀글거리는 머리가 되기 마련인데 문제는 단순히 머리만 뽀글거리는 게 아니라 피부를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브레이즈 스타일로 머리를 촘촘하게 따내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생머리나 컬이 예쁘게 들어간 여성스러운 웨이브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후 가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흑인이나 흑인 혼혈 연예인들은 예쁜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가발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입니다. 가발의 가격은 만만치 않았지만 유복했던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저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가발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발을 매일같이 쓰고 다닌 탓일까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머리가 심하게 빠지고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탈모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원래 가발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착용하면 탈모가 일어나지 않지만 저처럼 가발을 두피에 완전히 밀착시켜 장기간 착용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탈부착이 가능한 고정식 가발을 사용하곤 했는데 샤워할 때 빼고는 거의 24시간 가발을 착용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분비물이 쌓이고 두피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점들이 결국 제 머리카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 가발 착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숭숭 비어 보이는 머리카락을 그대로 보이기 싫었던 저는 후드티를 입고 머리를 가리고 다녔죠. 차림새가 이렇다 보니 풀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안 어울려 가볍게 화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여성스럽고 섹시한 옷에 예쁜 가발을 쓰고 다니던 저를 좋아했던 약혼자는 변한 저의 스타일이 조금 불만인 듯 했습니다. 서로 단둘이 있을 때는 저도 후드를 벗고 머리를 드러낸 채 그대로 있었는데 탈모가 있는 모습이 덜 예뻐 보였는지 예전보다 훨씬 덜 다정하고 스킨십도 줄어든 것도 느껴졌죠. 원래 제 외모에 반해 사귀게 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의 탈모를 이해하고 감싸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태도가 변할지 몰랐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는 소식을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가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있는 제 남자친구를 본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저는 당장 남자친구에게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제 말에 부정하지 않았고 저랑 헤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이 떨어진 저는 더 이상 그를 찾고 싶지도 않아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혼을 했다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렸더니 오히려 주변의 반응은 잘 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변한 이유가 탈모로 인해 제 외모가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믿고 있었지만 친구들이 보기에 그 남자가 저와 약혼까지 한 이유는 재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새로 만나는 여자도 큰 와인 농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24살이 되고 나서 저희 집안의 올리브 농장 땅 일부와 채권을 미리 상속받았는데 제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주신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데려온 제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남자와는 달랐기에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제가 밀어붙여서 약혼까지 한 거였죠. 결과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됐지만요. 그래도 제 가족과 지인들은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걸 더 다행으로 여겨 위안이 되긴 했습니다. 탈모 치료를 한 지도 온 1년. 제 머리는 다행히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또 탈모에 걸릴까봐 가발을 쓰지 않게 되어 뽀글거리는 앞으로 머리를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과 제 머리 스타일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유튜브에서 신기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뽀글거리는 자연머리를 한 흑인이 한국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쫙 펴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미용사 2명이 붙어서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머리를 피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미용사들이 펌젤을 머리카락에 발라도 펴지지 않는 게 보여 이게 정말로 성공할까 의심스러웠어요. 저도 저런 방법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네로라는 미용실은 물론이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유명 미용실까지 가봤지만 제 머리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오히려 심하게 상하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미용사들의 혼신의 노력 끝에 여성스러운 보브컷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에 나온 여자도 깔끔하게 펴진 자신의 머리에 감동했는지 눈물을 보이더군요. 강렬하게 저의 뇌리에 박힌 그 영상은 저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 영상에 나온 가게가 아니어도 한국에 사는 흑인의 머리카락을 매직을 이용해서 생머리로 변신시킨 미용실들이 더 있더라고요. 저는 미용실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 예약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제 머리도 영상에 나온 것처럼 찰랑거리는 생머리로 변신할 수 있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한국 미용실에 도착한 저는 친절한 미소를 머금은 미용사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측에서 음료수가 적힌 메뉴판을 하나 갖다 줬는데요. 저는 음료는 괜찮다고 고개를 절레 저으며 생수를 사겠다고 했지만 미용사 측에서 저보고 되려 깜짝 놀라면서 음료든 물이든 돈을 지불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고급 미용실에서 메뉴판을 받아 음료수 종류를 시킨 적은 있지만 한국처럼 미용실 서비스 금액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따로 구입해야 했거든요. 물론 간혹 서비스로 주는 곳도 있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메뉴가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미용실은 커피와 함께 약간의 간식도 같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외국인인 제 눈에는 무척 신기해 보였지만 미용사님께서는 원래 한국에서는 고급 살롱이 아니어도 녹차나 커피 같은 간단한 음료는 무료로 대접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간식을 먹으면서 태블릿 화면에 미용사가 보여주는 헤어스타일들을 함께 골랐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게 단순히 헤어스타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플을 이용하더군요. 사전에 미리 보낸 제 사진과 헤어스타일을 합성하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셨어요. 스페인은 아직도 미용실에서 잡지에 나온 모델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 한국은 태블릿부터 시작해 어플까지 활용하는 점이 과연 IT 강국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헤어스타일을 고르던 저는 중단말 정도 길이로 예쁘게 커트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용사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래는 커트를 한 다음 머리를 피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머리는 먼저 쫙 핀 다음에 잘라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미용사 선생님께서는 비장한 표정으로 먼저 브러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런 머리는 최소 5시간 이상은 해야 한다고 서로 열심히 해보자고 하셨죠. 처음에 약을 바르기 전 머리를 빗는 데에만 30분 이상이 걸리는 모습을 보니 왜 최소 5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했는지 바로 알겠더군요. 머리를 다 빗긴 후에는 선생님들이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올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약을 바르기 때문일까요? 무려 3명이 붙어 제 머리를 케어해주는데 고급 미용실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 없던 저는 속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약을 바르고 나서 스며들 때까지 조금 놔둔 후 샴푸대로 머리를 감겨주려고 했는데요. 저는 순간 불쾌해졌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는 것 자체는 상관없었지만 손님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 저를 호구 보듯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추가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사를 저를 보고 웃으시더니 비용이 전혀 추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미용실에서는 샴푸 비용이 따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고 샴푸를 추가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따로 감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음료 서비스에 이어 샴푸까지 무료였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오히려 기본 가격 자체는 한국이 더 저렴한 느낌이었습니다. 샴푸를 끝내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은 저는 완전히 꼬불거렸던 곱슬이 조금 풀린 것을 확인하고 감탄했지만 미용사 선생님은 역시 한 번으로는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 2차로 한 번 더 약을 바른 다음 열 처리에 들어간 후 또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런 다음 고데기로 머리를 하나하나 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머리카락이 가는 만큼 고데기 작업이 오래 걸리니 뜨거우면 말하라고 상냥하게 말해주셨습니다. 머리를 한 지 5시간이 넘어가자 미용사 선생님들도 서서히 지쳐가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와 고객을 위한 친절한 응대를 잊지 않는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고데기로 머리를 쫙 펴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감았습니다. 머리를 말린 후 저는 중단발로 커트를 했고 6시간 반쯤 걸려서
완성된 머리는 저를 너무 감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예쁜 단발머리였어요. 저는 왜 영상 속 그 여자가 감격해서 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저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인사드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먼 거리를 감수해서라도 항상 한국의 미용실을 애용하곤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한인 미용실도 있겠지만 처음 갔던 곳이 제게 너무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에 가곤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쫙 펴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손상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풀리지 않아도 클리닉을 받기 위해 한국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저의 찰랑찰랑한 생머리를 책임져주는 한국, 앞으로도 계속 애용할 생각입니다.